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심화 강좌 18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18강의 주제는 금융론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금융론에서 이제 우선 양대 테마는 대출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396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신탁 제도가 있습니다. 요 논리입니다. 두 가지가 양축이고, 부동산 신탁 제도는 리츠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출제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러니까 우리 본격적으로 18회부터 출제되기 시작했는데, 전에도 물론 나왔었어요. 이것도 IMF 터지고 유동화 제도가 이제 운영되는 과정 중에 등장한 겁니다.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됐었어요. 2001년 도입이 되자마자 바로 우리 시험에 이제 떴었죠. 그 당시에는, 저는 수업 안 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어느 수험서에도 리츠와 관련되는 내용이 없었다 그럽니다. 7월 달인가가 아마 제정이 되고 법이 그러고 나서 바로 그해 우리 시험에 떴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도적인 개편이 일어날 때마다 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뀔 때마다 언급하는 과정 중에 18회부터 이제 거의 매년 출제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나오다가 이제 28회 때 잠깐 쉬었고, 29회 때 이제 또 등장하기 시작했죠. 투자의 신탁 제도는 매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준비하냐?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를 보는 거야. 기출문제 한 10년치 걸 모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패턴이 등장하고요. 요거는 공법 공부하듯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리츠에 대한 우리나라 이제 우리 교과서 상에서 보면은 396페이지부터 의의 및 도입 배경이 쭉 설명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어디까지 현황까지 해가지고 402페이지 꼭대기까지 좀 설명된 내용은 전혀 보지 마세요.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결국 어디서부터 공부하시냐면은 402페이지 보면은 거기 부동산 투자 회사법 있죠. 여기부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정리하실 때 꼭 기출 문제를 보시라는 것을 다시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어요. 투자신탁제도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런 논리입니다. 투자자들이 있어요. 투자자들은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죠. 개인, 일반 국민이라고 법률에 나와 있지만은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야. 그래서 이 소액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부동산이 가격이 세요. 그래서 100억, 200억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그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한다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일반 서민분들은 사실상 이제 투자 자체가 봉쇄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즉 소액 투자자인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에 투자 쓰는 기회를 열어주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이게 리츠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직접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간접 투자의 대명사가 리츠죠. 간접 투자. 그럼 어떻게 투자하는 거냐면은, 투자자들은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100만 원, 10만 원, 1000만 원 이런 범위 내에서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금액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데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야.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투자 회사한테 자금을 대는 거죠. 그럼 투자 회사가 이제 수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소액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금을 다 받아요. 자금을 받아가지고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회사는 전문 지식을 갖춘 집단이죠. 그럼 투자회사가 이거를 이제 대신 투자하는 거야. 부동산을 이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매입해서 임대 사업한다든지, 기타 등등 자산에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해서 나온 이제 수익이 있죠. 수익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배당해주는 걸 말합니다. 이때 투자자들이 투자 회사한테 돈을 꿔준 거냐? 돈을 꿔준 것이 아니죠. 대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힘드니까 당신이 좀 대신 투자해달라 그래서 돈을 맡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자회사들은 투자자의 돈을 꾼 것이 아니라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자금을 받아서 대신 투자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되겠지.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지분 투자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지분 투자 뭐 이런 논리가 있고, 그런 유명한 이제 간접 투자의 대명사고, 그리고 법률엔 그래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건전한 투자 활성화시키는 과정 중에 불건전한 투자가 투기잖아. 투기를 억제하는 어떤 취지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투자회사가 모집한 투자한 자산이 있죠. 자산에 대해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럼 주식을 이제 사는 거야. 이렇게 주당 얼마짜리를 몇 주로 이제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배당을 받고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어요.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팔어. 팔으면 우리 일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처럼 5,000원에 샀다가 주당 이거를 10,000원에 팔면은 5,000원 차익을 남길 수 있죠. 그래서 배당도 받을 수가 있고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어떻다? 일반 주식과 똑같은 상황에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손실을 볼 수도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뭐 5,000원짜리 샀는데 이제 사업 성과가 안 좋다. 그러면은 뭐 그냥 그 주당 500원 떨어지면은 4,500원 그냥 날라버리는 겁니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야. 근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걱정되는 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주제가 있어요.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회사를 믿고서 자금을 대서 투자회사가 대신 운용하는데, 투자회사가 견물생심이라 그래서 본인 돈 가지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 자금을 받아서 했어요. 100억이라는 자금을 만약에 모집이 됐어. 근데 이 돈 가지고 갖고 튀어버리는 거야. 그럼 투자회사가 갖고 튀어버리면은 투자자들은 그 돈이 다 날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아주 강력하게 통제합니다. 법으로 통제한다 하더라도 옛날에 사례가 투자회사가 투자자 자금을 받아서 갖고 튄 사례가 있어요.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뭐 모르겠고, 어떤 언론에 나온 적에서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죠. 그럼 그런 것이 이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이 개정되고, 법이 개정되면은 그게 개정된 내용이 우리 시험에 또 노출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지금 법조문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럼 투자회사법의 취지는 투자회사로 하여금 투자회사를 설립에서부터 자산 운영 방법이라든지 투자자 자금을 모집하는 거, 모든 걸 다 통제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계속 끊임없는 보고서를 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계속 보고서를 올리도록 돼 있어요. 그 모든 목적이 전부 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사건 사고 터지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뭐 실무적인 내용들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회사법상의 투자회사에 대한 내용을 시험에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법상의 내용과 똑같이 출제되고, 공법 공부하시듯이 조문 하나 바꾸잖아요. 우리도 이제 투자회사법상의 조문을 살짝 바꾸는 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책이 그 기본서가 이제 법조문 순서를 쭉 나열되다 보니까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서 설명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그냥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공부하기가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번 기본 패턴을 따라가면서 하되 이제 우리 흐름에 맞춰서는 이제 요약집에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일반 펀드랑 비슷한 거야. 우리가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이 펀드 회사한테 돈을 꺼준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돈을 당신들이 내가 주식에 직접 투자하다 보니까 맨날 손실 보더라.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펀드 회사들은 정보가 좀 대칭성이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내 자산 좀 부풀려 달라고 돈을 맡긴 거야. 펀드 회사가 열심히 일했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입각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주식시장에 이제 불황으로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펀드 회사는 그 펀드 가입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이것은. 물론 이제 악의적으로 만약에 투자자 자산을 손실시켰다 그러면은 그런 손해배상 규정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없으면 열심히 일했는데도 손실을 봤으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펀드 가입자들은 돈만 날려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 펀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간접 투자 형식이다라고 해놓고 조문은 그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402페이지에 투자회사법에는 목적이 쭉 나오죠. 목적도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표현해드린 것은 투자회사 설립이야. 설립에 관한 사항을 쭉 정합니다. 그리고 자산 운영 방법도 정해. 다 통지합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 이렇게 딱 여기 이런 사항 등이 기본이죠.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 소액 투자자들이잖아요.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회를 확대.
그래서 이제 건전한 투자, 건전한 투자가 아니면은 불건전한 투자는 투기잖아. 건전한 투자 활성, 이 말은 배경은 불건전한 투자인 투기 억제, 이런 게 다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마무리 짓는 공법 체계도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보실 때 용어가 쭉 나왔는데 그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거 있어요. 그 부동산 투자 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해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법에 적합하게 이게 설립된 회사야. 그러니까 투자 회사는 말 그대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근데 투자회사법의 규정에 맞춰서 설립된 회사, 요거 부동산 투자 회사야. 제일 먼저 공부하실 것은 그런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를 아셔야 돼. 이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종류가 이제 투자회사법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세 가지 종류를 꼭 기억하시되, 거기 보면 이제 다 볼 필요 없고 그 개념만 보시면 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보면 자산 운영 전문 인력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 두고 자산을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이렇게 나왔잖아. 요 조문이 자주 나와.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영 전문인력이라는 전문가를 직접 두고, 상근으로 직접 두고, 이 자기관리회사는 모집된 투자자도 모집된 자산을 직접 운영하는 회사를 말해요. 직접 운영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실체형 회사입니다. 실체형 회사. 직접 운영한다라고 이제 알아두시고요. 직접 운영하는 회사. 나머지 두 회사가 있어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어디에 맡긴다?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이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도 어디에다 맡긴다? 자산관리회사 맡기는 회사야. 그리고 이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혀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회사가 있어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대충 써볼게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우리나라 이제 회사 중에 어떤 기업이 망한 회사가 있어요. 그 망한 회사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 중에 부동산을 시장에 내놨어요. 그러면 기업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나온 그 부동산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이거를 한국형 리츠다라고 해서 CR 리츠라는 얘기를 실무적으로 쓰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합니다. 근데 이 두 회사들은 둘 다 뭐냐면 명목상 회사야. 명목상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라 그래서 영어로 페이퍼 컴퍼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직원도 없고요. 그 사무실도 없어. 그래서 이것은 명목상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는 어차피 투자회사는 투자자로 자금을 모집하는 회사를 말하거든요. 근데 기업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집된 자산을 직접 운영하는 거야.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회사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그러고, 이 두 회사는 기업 구조조정과 위탁관리 회사는 자산을 투자자한테 모집했는데 직접 운영하는 직원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금만 모집을 하고 이거를 전문가한테 맡기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걸 위탁을 합니다. 누구한테 위탁하냐?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합니다. 자산관리회사. 그럼 자산관리회사가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사항은 부동산 투자회사 종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세 개가 되는 거야. 투자회사는 반드시 투자회사는 명칭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회사만 존재한다. 투자회사법상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자기밖에 없는데, 거기 자기관리회사에 아까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그 개념 자산을 좀 포함한 인중에 상근 두고 직접 이제 수행하는 회사 이렇게 돼 있잖아. 요 문구를 그대로 내. 요 자기관리 파트에 요 그대로 내면서 자기관리를 연결시키면 맞아. 근데 그 문구를 그대로 내면서 그 앞에 자기관리가 아니라 위탁관리 또는 기업 구조조정 요 문구를 집어넣더라고요. 그 문구는 그대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 자기관리랑 연결시켜야 돼요. 그럼 자산관리회사는 그래서 위탁과 기업 구조조정의 자산을 위탁을 받아서 대신 그 자산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해요. 그럼 자산관리회사가 되려면 그 업무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회사가 어디 나오냐면은 이게 뒤에 나오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이제 409페이지에 보셔야 돼요. 요 파트는 409페이지에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막 설명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보실 것은, 동그라미 1번에 기억하고 니은번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하는데 자산관리회사가 일을 하려면은
그냥 이제 하진 않고요. 자산관리회사도 설립인가 받아야 돼. 누구로부터? 국장으로 받아야 되겠죠? 설립인가 받으려면은 인가 요건으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왜냐? 이 회사도 두 회사가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해서 맡겼는데 이 자산관리회사가 받은 돈을 가지고 튀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을 하려면은 인가 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자본금하고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자본금이 얼마 이상 된다고 나와요? 70억 이상 돼야 돼요. 70억 원 이상. 70억이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요건으로 자본금은 70억 이상 돼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산 운영 전문 인력 있죠? 자산 전문 몇 명 이상 돼야 돼? 5명 이상 돼야 됩니다. 요겁니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다시. 투자예산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산관리회사는 명목상 예산 위탁과 기업의 자산을 위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업무를 대신해주는 회사가 자산관리회사로서 이 회사가 설립하려면은 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가 받을 요건으로 자본금은 70억 이상, 그리고 이제 전문가는 자산운용 전문 전문가는 5명 이상 돼야 된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409페이지 하단부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도 나옵니다. 투자회사가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 중에 모든 분야에 다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하는 업무에, 즉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개념이 나왔었죠.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으로 투자의 자산 운영하는 자문 및 평가,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수행하게 등록한 자, 이렇게 설명이 됐죠. 누구한테? 역시 국장한테 등록한 자예요. 그래서 그 자문회사가 일하려면은 아무 업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문업체로서 보통 이제 법무법인이라든지 회계법인, 건설협회 이런 데서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 요건은 있어요. 등록하려면 국장은 등록 요건으로 여기도 자본금하고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 자본금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이건 10억 이상 돼야 돼요. 그 전문가는 몇 명? 3명 이상 돼야 됩니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 자문회사는 개념하고 동그라미 1번의 개념과 동그라미 2번의 등록 요건으로서 자본금 조건 10억 이상, 그 다음에 뭐죠? 사람, 전문가 몇 명? 3인.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안 보셔도 돼요.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자산관리회사가 두 회사의 업무 위탁을 받아서 자산 운용을 대신하는 회사인데, 이거를 투자 자문회사다 해서 틀리게 나온 사례가 20회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회사는 3개 회사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자산관리회사하고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자문회사 어차피 자문평가 이렇게 언급이 되기 때문에 구분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본금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도 알으셔야 되고, 보통 이렇게 하죠. 자산관리회사는, 자산관리회사는 7글자죠. 회사는 그래서 70억이고 전문가는 5명. 여기는 부동산 투자 자문 회사는 10글자죠. 그래서 10억이고, 자문이 영어로 컨설팅이잖아. 컨설팅에서 3인 이렇게 하셔서 그냥 퉁쳐서 논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보세요. 403페이지에 나오죠. 그리고 403페이지에 그 방가로 3번에, 그리고 그 방가로 2번에 부동산 개발업이라고 나오죠. 보지 마세요. 지문으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 여기서 정답 체크하지 않아요.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3번에 자산관리회사가 아까 나왔었죠. 자산관리 위탁관리 또는 기업 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산관리, 누구의 위탁과 기업의 위탁을 받아.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장난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요 조문을 그대로 놔두고 자산관리회사가 들어갈 칸에다가 부동산 투자 자문에 들어가서 틀리게 나온 사례가 있다 그랬고, 또 장난칠 때 이렇게 돼요.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과 기업의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될 거를 위탁과 기업 칸에다가 자기관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법상에서 조문 장난하는 것 그대로 언급합니다. 종류를 우선 파악하고, 그 다음에 403페이지에 그 법인격. 그 법인격은 체크할 것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요. 그 주식회사로 합니다. 그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주식회사지, 이걸 함량해서 합작해서 하면 틀려요. 주식회사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투자회사는 이제 투자회사법에 정해진 거 말고는 투자회사법 상위법인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상법에 동그라미 쳐야 돼. 상법을 민법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내드렸더니 또 틀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상법에 적용받고 동그라미 3번에 투자회사는 상호의 투자의 명칭을 꼭 써야 돼. 꼭 써야 돼. 이게 투자회사는 명칭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명칭을 꼭 써야 되고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알아두셔야 돼요. 4번은 불필요한 내용이고 1번 주식회사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상호에 꼭 투자회사는 명칭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자기관리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기억을 꼭 써주잖아. 근데 이 자산관리회사랑 투자자문회사는 투자회사가 아니죠. 그렇죠? 투자회사 명칭이 안 써 있잖아. 투자회사는 투자자한테 자금을 모집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거 법인격 1, 2, 3번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립이 나오죠. 작년에 여기서 정답 나왔었죠. 설립은 거기 이제 발기 설립 방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립 방법은 발기 설립. 이 발기 설립 방법이라는 것은 이 상대적인 말이 모집 설립 방법이 있어요. 발기 설립 방법하고 모집 설립 방법의 차이는 모집 설립 방법은 설립할 때 자본금이 있어요. 이 자본금을 모집 설립 방법은 설립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투자자한테 그 설립 자본금을 대신 받아서 설립하는 거 말이에요. 이거 인정하지 않고요. 발기 설립 방법은 발행 주식 전부를 그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들이 이제 모집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설립하는 사람들은 설립 자본은 자기 돈 가지고 설립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발기 설립 방법을 여기다가 상법상 모집 설립 방법은 틀리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발기 설립 방법 줄을 쳐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현물 출자는 설립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현물 출자 안 돼. 그럼 뭘로 해야 되냐? 현물 출자 안 되니까 현금 출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발기인 중에서 본인은 현금은 없어. 근데 본인이 상가를 하나가 있어요. 그럼 상가를 나는 이제 투자하겠다. 이거 안 돼요. 상가를 처분해서 현금화시키고 이거를 자본금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물 출자 안 되는데 작년에 정답이 설립할 시에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었죠. 현물 출자 안 됩니다. 설립할 때는 현금 출자만 인정이 돼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 자본금 투입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한테 설립 자본금 공탁을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아주 유명한 엄청나게 나오는 그 내용이 있죠. 방가루 이번에 그럼 설립할 때 자본금이 있겠지. 설립 자본금이야.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바뀔 때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 시험에 나왔었어요. 2001년도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처음 나올 때는 설립 자본금이 500억이었어서 500억. 500억을 했더니 이게 투자회사가 아무도 설립을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게 250억 했다가 100억 했다가 70억 했다가 10억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얼마까지냐면 자기관리회사 있죠. 아까 자기관리가 있었어요. 얼마? 5억 원 이상이야. 이거 3억으로 낸 적도 있었죠. 나머지 두 회사 위탁하고 기업은 5억에서 2억 빠진 3억 원이 이제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설립자본금 53. 꼭 기억하셔야 돼. 자기가 5억이고 나머지는 두 회사는 얼마 각각 3억 원 이상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억, 3억 꼭 알고 계셔야 돼. 여기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문제가 되는 회사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최초 설립했던 사람이 그 돈을 갖고 튄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끌시끌해서 금융감독위원회 관리 소홀 부실을 해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생기면서 그 사건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해당 연도에 아마 상반기 때 2, 3, 4월인가 그때 터졌고 그 법을 개정해가지고 7월 달에 개정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방가루 3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에 대한 설립 보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해에 바로.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그 3번은 필요 없고 동그라미 4번 있죠. 1번, 2번, 4번은 절차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립과 관계되는 것 중에 뭐죠? 자기관리만 해당되는 거야. 위탁과 기업은 요거 해당이 안 돼요. 절차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 등기야. 이 공법처럼 낸다 그러면은 참 이거 내기가 좋은 문제인 것 같아. 설립 등기일로부터 며칠? 얼마? 10일 이내야. 설립 등기 10일 이내에 설립했어요 라는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돼. 당연히 누구한테 작성 제출해야 돼? 국장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설립보고 작성 국장에 제출한다. 그리고 다시 잘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이야. 설립보고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야. 설립보고 제출한 날부터 몇 개월 후? 3개월 후에 또 뭐를 작성 제출해야 돼요? 지금 회사 상황이 이렇습니다라는 회사에 관한 현황 보고서도 제출해야 돼. 언제부터 출발한다? 설립 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야. 제출한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후에 회사에 관한 현황 보고서를 또 제출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 설립 등기일이야. 동그라미 4번이야. 설립 등기일부터 몇 개월이야? 설립 등기일부터요. 몇 개월? 6개월 이내야. 6개월 이내에 뭐를 해야 돼? 영업인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영업인가 신청하는 거야. 신청. 이거 반드시 영업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이게 자기관리회사는 반드시 영업 신청해야 되는 이유가 설립 등기 6개월 이내에 만약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강제로 해산합니다. 그래서 모집된 설립자본금을 5억 원을 발기들한테 다 나눠줘야 돼.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갖고 다닐 수 없게 했어요. 무조건 설립 신청 우선 해놔야 돼. 이렇게. 요런 절차는 자기관리만 해당이 됩니다. 위탁하고 기업은 이런 절차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관리에 대해서 1번, 2번, 4번을 순서대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업인가를 신청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영업인가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인가를 이제 요건을 자꾸 검토하겠지. 검토 사항이 많이 충족한다. 그러면은 영업인가를 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반려해서 구비 조건을 부족한 거를 이제 보충해 가지고 신청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영업인가에 대한 논리가 방과후 4번에 나오는데 방과후 4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 동그라미 2번, 3번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4번도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불필요한 내용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영업인가 2번에 보면은 영업인가 하는 경우에 투자자 보호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했는데 이게 투자자 보호하는 조건이 부실하다. 그러면은 반려합니다. 이렇게. 인가 요건을 할 수가 있고 영업인가 전은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투자자한테 자금을 모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영업인가 전은 안 된다는 거야. 그 불법이라는 거야. 그 영업인가를 받고 나서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라. 이런 논리입니다. 2번, 3번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4년 전인가 영업인가가 이제 영업인가 조건만 나왔는데 밑에 부분 방과후 5번에 등록 요건으로 영업인가 요건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해주는 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등록 요건에 보면 영업인가 불구하고 다음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기업 구조종 부동산 투자회사는 국장한테 등록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요건이 거기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쭉 4번, 5번까지 나오잖아요. 그 동그라미 1번, 5번까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그냥 이제 이런 논리가 이제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위탁관리회사하고 이제 기업구조종 부동산 투자회사는 있는데 기업구조종 부동산 투자는 우선 등록 요건으로 바뀌었고요. 위탁관리는 영업인가 또는 이제 등록 두 가지 경우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미세한 부분은 공부할 필요 없어. 이게 영업인가가 원칙이고 위탁과 기업의 경우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등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첨가해 볼게. 여러분들 제 책을 좀 넘어가 가지고 책이 이제 그 41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13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합병 및 해산이 있잖아요. 합병 내용은 전혀 공부할 것이 없어요. 해산 항목 보세요. 해산. 해산 항목에 보면은 거기 동그라미가 해산 요건으로 9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 해산 종목은 안 나와. 근데 여기 절차상으로 관계되는 것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 먼저 동그라미 7번이야. 동그라미 7번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데 정하는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자기관리회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영업 신청하지 않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법조문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거 뭐냐면 아까 이런 거야. 정하는 기간이라는 것은 아까 자기관리회사가 있었죠. 설립 등기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에 영업인가를 신청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관리회사가 설립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은 해산하는 조건이 그 내용입니다. 이게 방금 적어드린 게 7번에 대한 상황이야. 7번은 체크하시고요. 요렇게 그 8번에 보면은 9번, 7번과 9번만 체크하세요.
7번, 9번이 9번은 뭐냐면은 설립을 했어. 회사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회사가 설립을 했어. 설립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설립은 자유야. 설립은 업무를 하려면은 인가를 받는 것이고 누구든지 할 수 있죠. 5억 원 이상만 자기관리회사는 5억 원, 위탁과 기업은 3억 원 이상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설립을 했는데 설립 후 조건 갖춰서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계속 신청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보세요. 동그라미 그 9번에 설립을 했는데 1년 6개월 이내에 1년 6개월이 딱 나오잖아요.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도 못 받았고 등록도 못했어. 그 요건이 안 맞아서 영업인가 요건과 완화된 등록 요건을 만약에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국장이 계속 반려한 거야. 그러니까 설립을 했는데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못 받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다? 해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산 항목에는 두 가지를 아셔야 돼. 지금 보셨던 것처럼 자기관리회사만 해당되는 거, 설립 등기로부터 6개월의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은 강제 해산.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설립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도 못 받았고 등록도 못한 경우는 해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는 이 기간 같은 게 나오겠지. 이게 정말 고통스러워요. 이 기간이. 공법 시간에 공부 고통스러운 내용처럼 이런 거를 이제 해산 조건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뒤에는 약간 끄집어다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립 보고 절차가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405페이지에 넘어오시면은 그러면서 최저 자본금이라는 논리가 쭉 나오죠. 최저 자본금도 엄청 나와. 최저 자본금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 요거 줄을 치셔야 돼.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야 몇 개월? 6개월. 가로친 거 안 보셔도 돼. 6개월 이제 이 지난 투자의 자본금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 절차가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지. 영업인가를 신청을 했어요. 신청. 영업인 신청을 만약에 반려해서 기간에 못 받으면 해산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 영업인가를 받았네. 영업인가를 받고 또 등록을 했네. 요 상황이야. 이게 다음부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여기가 기산점이에요. 영업을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6개월 후에 이 새 투자회사에 운영하기 위한 최저 자본금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최저 자본금이야. 여러분 설립 자본금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최저 자본금이 자기관리는 그 얼마로 돼 있어? 70억 이상 돼야 되고 나머지 위탁하고 기업은 각각 얼마가 돼야 돼? 50억 이상 돼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요것이 엄청 나와요. 이렇게 기산점이 언제부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자기관리회사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기관리회사는 처음에 발기인들이 얼마 가지고 설립했어요? 5억 가지고 설립했잖아. 그럼 업무를 하려면은 얼마 이상 돼야 돼? 70억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잖아. 요 사이에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얼마 이상 마련해야 돼? 65억 이상을 마련해야 돼요. 65억 이상을. 그 위탁과 기업은 3억에서 설립을 했는데 업무하려면 50억 이상 돼야 되지. 그럼 얼마 이상? 47억 이상을 6개월 기간 동안에 만들어내야 돼요. 이 돈을 누구한테 만들어? 투자자한테 모집하는 거야. 그래서 영업인가 번호가 있어. 인가 번호랑 그리고 이제 등록 번호를 뭐 코엑스 이런 데서 뭐 하겠죠. 그 투자 설명회 같은 거. 그 출입구에 보면은 거기 이제 합법적인 이제 투자 설명회다라고 해서 인가 번호랑 등록 번호가 이제 앞에 출입구에 명시가 돼 있고 그리고 그 교탁에 이제 직원들에 의해서 거기 과자랑 음료수 막 있을 거야. 그럼 우리나라 이제 기관 투자자라든지 뭐 돈 있는 사람한테 연락이 가겠지. 어쩌고저쩌고 설명할 테니까 막 관심 있으면 오라. 뭐 저한테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 설명회를 해요. 그 설명회 해가지고 투자자한테 이 돈을 마련해야 돼. 근데 돈을 만약에 실무적으로 70억, 50억 이상 마련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그냥 해산하는 거야. 이렇게. 이 돈을 꼭 마련해야 돼. 그러면 요 사이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다만 그 전에 이제 거기 보니까 최저 자본금 70억, 50억 굉장히 중요한 그 금액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거를 틀리신 분들 계세요. 틀릴 때
설립 자본금 5억 3억하고 최저 자본금 70억, 70억 50억 서로 틀리겠네. 출제위원들이. 그럼 그거를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아주 미세한 부분 틀리면은 진짜 속상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 최저자본 바로메터 7번이 있잖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이것도 사고 터진 다음에 만든 조항이야. 동그라미 2번은 전혀 필요가 없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요거는 아직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알아두셔야 돼. 주요 출자자가 누구냐면은 그 가로치고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 초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아마 70억이다. 5% 하면은 3억 5천만 원 정도 되겠네. 3억 5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자금 출처라든지 이 사람의 투자자 적격성 여부가 있는지, 혹시 사기꾼인지 아닌지, 바람몰이꾼인지 아닌지를 적격성적으로 심사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하면 안 되겠네. 어쨌든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참고하셔야 한다. 주요 출자자는 발행 총수 몇 퍼센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최근 1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퍼센트주로 내요. 5% 이렇게 참고하시고 동그라미 1번 불필요하고 그 방가로 8번도 정말로 많이 내. 8번에 보면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지점 설치 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타이틀은 필요가 없고 동그라미 1번을 꼭 체크하셔야 돼.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둘 수도 없다 되어 있어요. 뭐가 위탁관리? 물론 기업도 마찬가지야. 바로 밑에. 두 회사는 명목상 회사야. 서류만 존재하는 회사다 보니까 사무실도 없어. 그리고 이제 직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근 임원을 둘 수도 없고 직원도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많이 내냐면은 요 문구를 그대로 내. 그럼 이 문구가 맞으려면은 앞에 위탁관리라든지 기업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돼. 근데 위탁과 기업이 들어갈 칸에다가 뭘 집어넣어? 자기관리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 보면은 눈에 많이 띄어요. 이런 미세한 부분에서 장난치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 지점 설치 금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양가로 5번에 이제 주식의 발행이 나옵니다. 요 사이에 투자자 모집하려면 주식을 발행해야 돼. 근데 주식의 발행 요건에서 꼭 아셔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제 에이스죠. 먼저 주식의 공모가 나와요. 주식의 공모인데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3번, 1번, 2번, 3, 4번이 됐는데 동그라미 2번과 3번의 기억은 다 삭제하세요.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어. 전혀 보지 마시고 뭐만 하시면 동그라미 1번만 우선 보셔야 돼. 영업인가를 받거나 투자회사가 등록을 하기 전, 가로친 거 필요 없어. 영업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발행 주식 일반청에 제공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동그라미 이제 1번이 아니라 동그라미 2번만 아셔야 돼. 잘못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야. 거기 이제 1번은 이제 영업인가 받기 전에 투자자한테 자금 모집할 수 없다는 뜻이고,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했네. 여기서부터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가로친 거 생략. 가로친 거 필요 없고 몇 년 이내? 2년 이내야. 2년 이내 발행 총수 몇 퍼센트? 30% 이상을 일반청에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야. 이게 주식의 공모야. 주식의 공모주 발행할 때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몇 퍼센트?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해야 돼요. 일반 청약, 공모주 발행한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야.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모 예외적인 항목이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3번은 보지 마세요. 예외적이니까 우리가 공부하기 힘들어. 근데 동그라미 4번이 있지. 이 조항은 보셨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적용 안 돼.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요거 특별회사이기 때문에 요거 적용이 안 되는 게 4개가 나올 거야. 4개. 그 중에 하나가 공모주에 대한 항목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동그라미 4번은 이제 우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이번에 주식의 분산이 있어. 이 주식의 분산은 투자회사를 일반 국민들을 하여금 투자 기회를 열어준 거잖아요. 근데 특정 개인이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주주야.
그럼 이 투자회사가 이 사람이 그러면 투자자 소액 투자자 자금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자기가 입맛에 맞게 막 그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배주주 구조를 갖추지 못하도록 투자회사가 일반 국민들의 투자를 했는데 일반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어요. 주식이 분산이야. 그러니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야. 그 동그라미 1번을 꼭 알아두세요. 1번 아시고 동그라미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6번 있죠? 다 불필요한 내용이야. 이렇게 동그라미 1번 주주 1인과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뭐야?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잖아. 최저 자본 준비 기간이 끝났어. 6개월이 지났어. 지난 다음에 끝난 후에 가로친 거 불필요하고 얘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총 몇 퍼센트?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의 분산. 이게 얼마 전에 개정된 건데 주식의 분산이야. 이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야. 주식 소유 한도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6개월 최저액 마련했을 거 아니야. 마련된 최저 자본금에 대해서 50%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몇 퍼센트 미만이라고요? 50% 미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0% 꼭 알아두셔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거기 동그라미 이제 7번을 보시면은 이 조항도 뭐는 적용 안 된다? 기업 구조 조정은 적용 안 된다는 거야. 다시 기업 구조 조정 적용 안 되는 게 네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나왔죠? 주식의 공모하고 주식의 분산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 정도. 어쨌든 1번하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물 출자. 반가로 3번에. 현물 출자가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1번만 보세요. 1번만. 1번만 보시고 동그라미 사실상 2번도 의미가 있지만은 다 과감하게 다 생략해야 돼. 2번, 3번, 4번, 5번 다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실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까지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 신주를 발행할 수가 없다. 요 조항 그대로 알아두셔야 돼.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조항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문구의 행간의 뜻을 보면은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만 전제 조건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달로부터 뭐죠? 최저 자본금 이상, 즉 70억, 50억이죠. 이 금액을 갖추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현물 출자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고 이 금액을 마련했잖아. 70억,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요거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까지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 투자 설명회를 했어요. 근데 그 투자 설명회 오신 어떤 어르신께서 그 마음에 드는 거야. 그 사업성이 있는 것 같아. 투자하고 싶은데 난 지금 현금이 없다. 근데 빌딩 하나가 20억짜리가 있다. 빌딩을 당신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그 투자 설명회 오신 전문가 직원님, 어르신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합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해서 투자장을 막 모집을 해. 모집했더니 70억, 50억을 이미 다 모집이 끝났네. 그럼 그 이상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70억, 50억까지 무슨 투자? 현금 출자만 돼. 현금을 다 받아서 주식을 막 발행해 현금 출자만 되고 현물 출자는 안 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논리를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만 나와. 그러나 주식의 상장은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은 이제 거기 동그라미 1번의 시험에 나왔는데, 그럼 이 돈을 마련했잖아. 그럼 주식을 다 투자하는데 발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증권시장에 거래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증권시장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시장에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돼. 참고만 하시고요. 이것은 그게 중요한 집은 아니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의미야. 그 시험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종료에 대한 상황이 많이 나와. 첫 번째 핵심적인 것이 요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설립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설립 자본금을 필두로 해가지고 요거 두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영업인가 받고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마련하기. 여기까지가 이제 많이 나와요. 3대 테마야 이게. 기본적인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 돈을 마련했을 거 아니야. 70억, 50억 마련했으니까 이 돈 가지고 뭐 해야 돼? 사업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중에서 자기관리 예산 70억까지 어떻게 운영한다? 직접 운영해.
자산운용 전문력 두고서 직접 운영해. 자기관리 회사니까. 근데 위탁가 기업은 이 50억을요.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야. 50억 마련하고 이건 누구한테 맡겨? 이 50억을 누구한테?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거야. 자산관리회사한테. 자산관리회사 대신 운영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약간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산 투자 운영 방법은 필요가 없고, 그리고 방가로 이번에 그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있잖아. 계속 전문가해서 자산운용 전문 인력, 자산 전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법률상에 보면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인가를 받으려면 꼭 구축을 해야 돼요. 5명 이상, 3명 이상 이렇게 구축해야 되는데, 거기 요건에 우리 시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조항이 하나가 있지. 거기 그 자산운용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기역, 니은, 디귿 3가지가 있어요. 근데 니은, 디귿은 우리가 불필요해. 기역만 보세요. 기역. 왜? 기역에 누가 들어가? 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회사법 정부는 이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전문 지식을 굉장히 높게 취급하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몇 년 이상 종사한 사람,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래서 중개사 자격을 따서 바로 이제 전문가로 이게 상근 인가요건 전문가로서 가입할 수는 등재할 수는 없고,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몇 년 이상 5년. 5년이란 걸 꼭 알아두시 바랍니다. 기억이 의외로 좀 나오대. 우리 중개사 시험이니까 내는 것 같아. 기억.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그럼 자기관리 아까 부동산 투자는 직접 운영한다 그랬잖아. 직접 운영하는데 자산운용 전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거기 보시다시피 뭐로 되어 있냐면은 영업인가를 이제 신청할 때 몇 명? 3명 이상 돼야 되고, 다만 영업인가를 받고 몇 개월 지났어? 6개월 지났어. 그 업무하려면 몇 명 이상? 5명. 실질적으로 몇 명 이상 돼야 되냐면은 5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관리도 일하려면 전문가 있어야 되는데 인가요건으로 5명 이상 돼야 되고, 아까 자산관리에서 5명인데 뭐만? 자문회사만 3명입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을 이제 문구로 보실 겁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방가로 3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업무 위탁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4번에 자산관리회사랑 5번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이미 했어요. 여기서 건드렸고 넘기세요. 넘기시고 이제 6번에 보면 처분 제한이 있는데, 처분 제한에 대해서는 이게 잘 내진 않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어쨌든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부동산 처분해서는 안 된다. 그럼 대통령령이 나와야 돼. 5년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거 1번만 동그라미 1번만 잠깐 참고하면 되는데, 그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거기 뭐로 되어 있냐면은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에 적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적용이 안 돼. 처분 제한. 동그라미 3번에 보세요. 그 기억해 보니까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 주택법에 대한 주택 몇 년? 1년. 국내에 있는 부동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것도 1년이야. 그리고 해외형 부동산은 이제 정관에 따른다.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그 동그라미 여러분 4번 체크하실래요? 4번 체크하면은 이제 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장 모르는 토지, 그러니까 나대지죠, 나지 산 거야. 요거는 그 토지는 가로친 거 생략하고, 토지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아니면 토지를 처분해서 아니 된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 그래서 이제 이 논리가 왜 조항이 생겼냐면은, 이제 업무가 이제 이 돈 가지고 업무 해야 되잖아. 근데 부동산을 샀네. 사자마자 바로 팔아버려, 투자회사가. 그럼 투자회사가 뭐가 돼? 투기꾼이 돼버리는 거야. 투기꾼이 돼버리면 일반 국민도 투기꾼화 시켜버리잖아요. 투기꾼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투자회사가 이 돈 가지고 매입한 부동산이 있죠. 바로 처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처분 제한 기간이 있어요. 처분 제한 기간은 주택법 있죠. 주택법상 주택하고 주택 이외 부동산 몇 년? 그냥 1년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최소한 갖고 있어야 돼. 이 부분입니다. 갖고 있다가 1년에 파는 것도 괜찮아요. 1년. 요 1년으로 알아. 주택번 주택 이해 부동산 1년이다. 근데 해외형 부동산은 왜 정관에 따른다 그러냐면은 알아서 하라는 뜻이야. 다른 나라 부동산과는 투기 발생해도 우리나라 부동산 영향 안 받으니까 알아서 하라. 근데 요것은 시험에 낸 적은 없었고, 문제는 뭐냐면은 토지를 이제 투자회사가 샀어. 근데 땅에 대해서 투기하는 거를 거의 뭐 경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드러기 일어날 정도로 정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투자회사가 아까 인가요건으로 땅을 사겠다.
그러면 인가 요건은 그 땅을 왜 샀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땅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상품 만들어서 팔겠다. 이렇게 이제 개발 계획을 세웠어. 괜찮네 해가지고 인가를 내준 거야. 근데 투자회사가 원래 계획대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나지를 사서 나지 상태로 팔아버리네. 그럼 땅 투기꾼이 돼버리는 거야. 그걸 차단시킨 거죠. 토지를 매입한 경우는 나지죠. 나지 매입한 경우는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은 시행하지 않으면 처분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정착물 같은 것은 1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은 토지는 개발 사업을 해야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 못해.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요게 나온 거야. 이게. 개발 사업 토지. 그래서 요거를 그 동그라미 요거는 가능성이 또 있겠더라고. 4번은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산 구성이 나옵니다. 자산 구성. 그럼 투자회사가 계속 이제 투자하는 과정 중에 일정 부분 자산 구성을 이제 유지하도록 그 정부가 규정하고 있어요. 자산 구성은 1번만 사실상 보시면 돼. 자산 구성. 자산 구성 거기 보신 것처럼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 아까 영업인가를 받고 6개월이잖아요. 준비 끝난 후에 6개월 지났네. 매 분기말에 동그라미 쳐야 돼. 장난 많이 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야. 매 분기말 총 자산의 몇 퍼센트? 80% 이상을 부동산하고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이 몇 퍼센트? 70%가 돼야 돼요. 그 내용입니다. 자산 구성은 80%, 그리고 뭐다? 그 부동산이 70%. 80, 70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만 알아두세요. 이것도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이번에 기업 구조 중 부동산 투자에서는 적용 안 된다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이거는 뭐 한 번인가 나왔는데 기업 구조 중 부동산 투자에 적용이 안 되는 게 4개 있다 그랬어요. 그 4개가 뭐 있었어요? 4개가 아까 공모 항목 있었죠? 주식 공모. 2년 이내에 30%. 그리고 뭐 주식의 분산. 2개 적용 안 됐었고, 또 하나 처분 제한. 처분 제한도 적용이 안 돼. 기업 구조용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리고 자산 구성. 요 하나, 둘, 셋, 넷. 요 4가지 항목은 기업 구조용 부동산 투자 적용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중요한 건 어쨌든 1번이야. 1번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회계 처리. 회계 처리도 장난칠 수가 있고요. 우리 중개사 시험은 장난 안 쳤는데 감정평가 시험 장난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과정에 쭉 보면은 그 인가자가 누구야? 인가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모든 내용을 다 통제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을 운영하는 회계 처리할 때 있죠. 회계 처리할 때는 누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야. 금융위원회 동그라미 쳐야 돼. 금융위원회를 평가사 시험 뭘로 냈을까? 거기다 금융위원회 칸에다가 국토교통부를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정해야 된다. 국토교통부가 익숙하니까 당연히 맞겠지라고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국토교통부는 투자회사의 자산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통제하는 회사고,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것도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그 배당에 대해서는 거기에 동그라미 이제 그 1번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년이 계속 연장이 되니까 우선은 1번만 보시면 돼요. 1, 2, 3번 중에 1번만. 그럼 그러면 투자회사가 운영했으니까 배당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자한테 나눠줘야 되잖아. 그 배당에 대한 조건이 나오죠. 배당 몇 퍼센트? 90% 이상을 배당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회사는 성장을 위한, 존속하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투자자한테 이익을 다 나눠주는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위한 회사야. 그러다 보니까 다음 사업하기 위한 이익준비금 있죠? 이익 적립하면 된다, 안 된다? 이익 적립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거기 규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배당 몇 퍼센트 이상? 90%. 배당 90%. 이게 실제 시험이 옛날에 장난쳤을 때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95%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95%가 아니라 몇 프로? 90%. 배당 90. 이렇게 해서 구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 그리고 차입도 가능해. 그래서 차입에 대한 조건이 그 다음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만 주총을 열어서 투표기를 받잖아요. 몇 배까지? 10배까지 가능해. 그런 논리야. 어쨌든 사업하는 과정 중에 칸이 좀 부족한데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차입을 해야 돼. 차입 등 한번 해볼게요. 차입은 몇 배까지? 2배까지 가능해요. 근데 2배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이게 이사회에 책에 안 나왔지만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는
2배까지 가능합니다. 자기 자본에. 그럼 자기 자본 2배다.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은 자기 자본 자기 관리가 70억으로 만약에 운영하는 회사야. 그 자기 자본 70억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차입이 2배까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얼마죠? 140억까지 가능해. 그럼 이 투자회사의 총 자산은 얼마야? 210억이야. 210억 중에 자기 자본 70억이고 그 대출 받은 거 있죠? 차입 140억에서 210억이야. 210억으로 이제 운영하는 회사인데 문제는 시장에 어떤 빌딩이 나왔어. 300억짜리가 나왔어. 근데 그러면 이제 210억 가지고는 못 하잖아. 근데 타당성 분석해 보니까 수익성이 엄청나게 나는 300억짜리 빌딩이야. 그러면 차입 2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총을 열어. 투자자를 이렇게 불러다가 저기 괜찮은 사업이다. 괜찮다.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하다. 우리가 모집된 돈 70억이고 대출 받아도 140억, 210억밖에 안 된다. 근데 300억짜리인데 저 사면 괜찮은 수익이 많이 나서 배당도 많이 해줄 것이다. 투자자를 그 모집을 해서 설득을 합니다. 주총을 열어. 그럼 이게 몇 배까지 되면 10배까지 늘어나. 10배까지 늘어나려면 이게 얼마다? 뭘 열어야 돼? 주총을 열어.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특별 결의 받아야 돼. 상법상 특별 결의가 있고 일반 결의가 있는데 그 합의 상황이 좀 달라요. 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시험에 내진 않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2배까지 가능한데 주총을 열어가지고 특별 결의 받으면 이게 몇 배까지? 10배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차이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7번 자산 보관 위탁 보지 마시고 8번 정보 공시 보지 마시고 9번 감독 및 조사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 종류부터 쭉 언급해 드렸는데 굉장히 이제 이게 처음에는 부담이 되는 파트예요. 근데 기출문제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회사는 누가 더 많이 받느냐가 승부가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투자회사법을 7, 8월 달에 모의고사 보셨는데 뭐 9월 달도 이제 해당되고요. 근데 계속 틀려. 이 틀리신 분들은 진짜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회사는 지금 책에 장황하게 필요 없는 것까지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기본서니까 그런데 양은 많은 것 같지만은 정리를 해보면은 한 2페이지 정도에서 사실상 핵심적인 게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 또 풀고 하면서 어서 장난치는 계속 주목을 하신 다음에 정리를 잘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중요한 파트입니다. 투자회사법은. 그래서 꼭 맞춰야 되는 중요한 주제라는 걸 다시 강조하면서 여기서 이제 투자회사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문제로 많이 구성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넣어놓으면은 우리가 금융론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있었죠. 대출에 대한 부분, 대출금액 결정하는 것까지 봤었어요. 그리고 투자회사법. 요거 2가지만 보셔도 4-5문제 금융론에서 3문제 정도를 맞힐 겁니다. 그리고 3등짜리가 있잖아.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제도. 그럼 3문제 반 정도가 해결이 돼요. 나머지 기타적인 상황 금융에 대한 일반론하고 뭐 금융공사의 연금제도라든지 뭐 시사성 있는 게 나온다 이렇게 하다가 그 나머지 중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있어요.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논리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회사법 굉장히 중요하다는 강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